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선이 개항을 하는 강화도 조약과 이후의 불평등 조약 체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동아시아의 변화, 두 번째는 강화도 조약, 세 번째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마지막 네 번째는 서구 열강가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먼저 조선이 개항을 할 전쯤에 동아시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나라와 일본은 앞 강의에서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한 이후 난징조약 체결을 계기로 개항을 했고요. 이후에는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 등을 배우자 는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인데,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도계의 무력 시위에 굴복을 하고 이 미일 화친 조약 체결을 계기로 개항을 하였고요. 이후에는 막부의 쇼군이 물러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 수립과 일련의 개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유신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조정 내에서는 1870년대에 정한론, 즉 한국을 정벌하자는 논리가 대두되게 되거든요. 이 정한론이 대두되게 된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일본이 이러한 불평등 조약으로 입은 손실과 손해를 한국을 정벌함으로써 메꾸자라고 하는 논리가 대두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일본 국서 거부 사건, 같은 말로 서계 거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신정부, 즉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니까 이웃 국가였던 우리 조선에게 국서를 보내게 됩니다. 일본이 보낸 국서를 우리 조선이 읽어보니까 이 안에는 일본국 황제라든지 칙령이라든지 황실이라든지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중국의 천자국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 국서를 거부하게 되거든요. 이를 계기로 일본 조정 내에서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조선을 볼 건데, 우리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10년간의 집권 기간이 끝나고 실각, 즉 권력을 잃게 됩니다. 자, 최익현이라고 해서 70년대에 개항을 반대했던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외양일체론은 일본 사람이나 서양 세력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개항을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을사의병으로 활약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또 서원 정리 등의 불만을 품고 흥선대원군을 탄핵하는 탄핵 상소를 조정에 올리게 됩니다. 고종 임금께서 이미 나이가 22살, 이미 20대가 넘으셨는데 왜 아직까지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느냐,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이 탄핵 상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결국은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고종이 친정, 직접 통치하는 체제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물론 100% 모두 다 통치하지 않았고요. 고종의 와이프였던 민비, 즉 명성황후와 그 같은 가문들, 영민씨들이 조정에 대거 들어와서 권력을 잡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선 내에서는 통상개화론, 같은 말로 개국통상론이 크게 대두되게 됩니다. 이때 통상개화 파로서는 박규수라든지 제너럴 셔먼을 격퇴했던 박규수라든지 또는 요홍기라든지 오경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크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밑에 김옥균이나 박용효 같은 양반들을 키워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조선 내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었는가, 이것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배경을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요.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조선 내에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통상개화론이 대두됨에 따라 조선 내의 통상소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 일본의 상황을 보면 정한론의 힘을 입어서 일본의 운요, 같은 말로 운양호가 우리 강화도에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개항을 당한 때 미국 페리 제도한테 배운 이 무력 시위를 그대로 우리 조선한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운요호는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사들인 근대적인 배였는데, 운요호가 만발의 준비를 거치고 부산을 거쳐가지고 우리 강화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를 강화도라고 해볼게요. 요쯤에 초지지인이 있는데,
운요호가 초지진 근처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운요호에는 이노우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고요. 한 22명 정도의 선원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양으로 하세요.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작은 보트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점차 강화도에 접근을 합니다. 우리 조선 군인 입장에서는 웬 이상한 배가 들어오게 되니까 방어 포격을 날리게 되거든요. 이후에는 이 작은 보트가 다시 운요호로 돌아가서 뭔가 서로 조금의 사격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은 우리 강화도 밑에 있는 이 영종도가 있거든요. 영종도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장소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 다음날 운요호가 이 영종도를 기습 공격을 함에 따라 영종도를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군 35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영종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돌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1년 뒤쯤에 군함 3척을 이끌고 강화도에 일본이 통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운요호가 이 강화도에 접근한 이유는 식수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일본에 국기를 달고 그리고 또 강화도에 접근을 하면 국제법상 식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너희 조선이 우리한테 포격을 날린 것은 이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런 명분을 걸고 통상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무력을 이끌고 실제 기록에 따르면 깃발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강화도에 들어가서 연무당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쨌든 이 배경이 된 사건이 운요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연무당에 들어왔을 때 연무당이라는 건물 안에 일본 군인들을 끌고 와서 대포를 쏘는 등등의 무력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소조규가 1876년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소조규 1876년에 체결이 된 건데 제1관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리고 또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박은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주장, 즉 청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였거든요. 원래 조선과 청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청나라가 간섭을 할 거거든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와 관련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넣어놨고요. 제4관을 보면 조선 정부는 부산 이외에 제5관에 제시한 그런 5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한경, 5도 연해 가운데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해라 라는 결과에 따라 여기 있는 부산 그리고 차례로 원산과 인천 이 세 개의 항구가 이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관과 10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관을 보면 조선국 연해의 도서, 즉 섬과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므로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로이 우리 조선 해안을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도록 허가한다. 조선 바닷가를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일본에게 조선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말이 측량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언제 공격하기 좋은 곳을 찾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해안 측량권을 허용을 했고요. 10관을 보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이 말은 즉슨 일본에게 영사재판권, 같은 말로 치외 법권을 허용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 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우리 조선 사람이 죄를 지은 일본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일본 영사나 일본 사람들이 그 죄 지은 일본 사람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내용들을 자,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아까 본 대로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를 했고요. 자, 부산 등 3개 항국,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을 했으며 일본에게는 조선 해양 측량권, 일본에게 또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을 보면 조선이 자, 외국과 맺은 최초의 자, 근대적인 조약이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자, 불평등적인 조약이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자, 아시고 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맺은 자, 추가의 자, 부속 조약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자,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제시를 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강화도 조약 체결 한 5, 6개월 뒤에 자,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조일 소조교의 부록, 조일 소조교 부록이 또 강화도 조약과 같은 해에 체결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자, 개항장 내에 일본인 조개, 일본에서는 자, 거류지라고 했습니다. 자, 거류지, 조개 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을 설정했고요. 개항장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류지 같은 말 조개가 설정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일본 화폐가 개항장 등에 유통되는 게 허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슈퍼마켓 가가지고 일본 돈 주고 아이스크림 사면 일본 돈을 안 받아주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시켜 버립니다.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우리 조선에 침투하게 되고요. 침탈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또 같이 맺어졌는데 자, 조일 무역 규칙이 같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양곡 수출입을 자, 무제한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의 쌀 같은 것들을 사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제한 없이 사갈 수 있다라는 걸 박아놓고요. 또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의 항세가 면제됩니다. 즉 무항세. 일본 배가 들어오면 세금을 걷거든요. 그런데 그 항세를 거두지 않고 세 번째는 이 조약 안에 이 규칙 안에 관세에 관한 일본 물건에 세금을 넣는 관세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관세 교역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많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외우실 때 조일 무역 규칙에 무제한 수출입 유출 가능했고요. 무항세, 무관세, 무무무무 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에 자, 이제 사료를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 수호조규 부록입니다. 사관에서 보면 부산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로부터 계산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심리 즉 4km 이내로 정한다. 일본의 거류지가 같은 말로 조개가 설정됨에 따라 이 개항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고요. 시간을 보면 일본인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폐로 말이 잘못 나왔네요. 사랑한다고. 사용하는 여러 화폐로 조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일본 화폐 사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일 무역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국 항구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입할 수 있다. 근데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7번째 내용을 보면 상선을 제외한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무항세 내용이고요. 그것도 관세 내용이 이 조일 무역 규칙 안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관세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서구 열강가의 불평등 조약인데 먼저 조약을 맺은 게 1882년 미국과 맺은 교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선 내에서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유포되게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제2차 소신사에서 김홍집을 필두로 한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황준원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과 김홍집이 필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필담을 나눈 내용을 황준원이 책을 만들어서 김홍집에게 선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일본 일본과 좋은 관계 맺고 친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미국과도
미국과도 연결해라. 자, 연미국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기를 느낀 청나라, 즉 청이 미국과의 수교를 가운데에서 알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었거든요. 청나라는 러시아한테 연해주를 뺏기고 계속해서 중국한테 침투하고 있는 러시아고요. 일본은 아까 강원도 조약에서 제1관에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하면서 이미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미국을 데리고 와서 중주권 주장을 하려고 이렇게 알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미수호 동상조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관을 보면 만약 상대방 국가가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통지를 거쳐서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해 두터운 우위와 관심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네 글자로 하면 자, 거중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웃 국가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으면 미국이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반대로 미국이 힘든 일이 있으면 조선도 도와준다. 이 말이 즉슨 자, 거중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5관을 보면 자,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서 무역할 때 이 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 자주적으로 한답니다. 일용품의 관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아까 조일 무역 규칙이 없었던 바로 자, 관세의 조항이 있네요. 관세. 자, 관세를 넣는 이유는 자국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양말이 100원이고요. 예로 들어서 100원이고 미국의 양말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자, 10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안 붙이고 우리 조선에 그대로 들어오면 자국산 양말은 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로 들어 관세를 자, 100원 넣는다. 미국 양말은 110원이고 우리 조선 양말은 1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국의 물건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 되는 게 관세였는데 여기서 관세 조항이 들어갔다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14관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조선이 이 조약에 없는 어떠한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상인에게 베풀 경우 미국 국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의 내용은 자, 최혜국대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는 같은 말로 자동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한테는 자, A라고 하는 이권을 줬는데 나중에 프랑스나 러시아한테 B라는 이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이권에 비슷한 또는 똑같은 그런 것들을 추가로 미국에게 내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7반에 자, 아이스크림을 다 사줬어요. 그런데 8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선생님 우리도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과자를 사주세요.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최국대우다라는 것을 뜻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미수호 동상조약의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서로 힘들면 도와준다. 자, 거중조정, 관세를 부과하고요. 또 미국의 영사재판권과 아까 봤던 최국대우, 자동 업그레이드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의 결과를 보면 서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조선에 영사를 파견한 그 담례로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이후에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도 수호 동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맨 마지막에 체결을 했는데 아마 병인 양요 또는 그 전에 병이 받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강원도 조약과 불평등 조약 체제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화와 이에 대한 반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